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시작했습니다. MD 체계 들어보셨나요?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북핵을 빌미로 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 이렇게 안보 공조를 꾀하는 것인데 이렇게 안보에는 MD 체계가 있다면은 경제에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본처럼 TPP 협상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면 그 이유나 변명의 하나로 북핵을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은 어쨌든 동북아 정세와 북핵도 중요하지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의제 어떻게 다룰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 후 금요기획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강과 강남으로 통하는 푸르지오를 그려볼게요. 여기에 한강을, 강남은 빠르게. 어때요? 참 쉽죠? 한강은 앞에, 강남은 빠르게. 미사강변 2차 푸르지오. 1899-1664 4월 중 오픈 예정. 대우건설. 열띤 토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기획에 두 분 모셨는데요. 모두 금요기획에는 유경험자십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그리고 한신대 국제관계학부의 이혜영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바마 대통령 이제 도착해서 이제 정상회담 시작 곧 하겠네요. 네. 예, 근데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가 아무래도 의제라고 하기에는 이제 아이템이라고 봐야겠죠. TPP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TPP를 통한 미국의 구상이 뭘까? 한번 크게 짚어보고 갈까요? 네, 일단 이 왜 TPP 얘기가 중요하냐면은 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2009년에 예. 세계 세계 그 GDP 중에서 동아시아의 GDP가 드디어 미국을 앞서기 시작했어요. 네. 그다음에 2010년에 드디어 유럽을 앞서고 현재 지금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앞으로는 그 동아시아 전체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이 동아시아이기 때문에 네. 동아시아 GDP가 조만간에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면서 동아시아 가장 떠오르는 시장이다 하는 것이 주목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아시아 시장에 접근하지 않고는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다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피벗 투 에이시아 그래가지고 아시아 새로운 동아시아로 돌아가자는 전략. 네. 이게 이제 되면서 이번에 이제 동아시아로 미국이 돌아오면서 동아시아 시장을 제패하려고 하니까 그럼 동아시아에서 지금 현재 동아시아 안방에서 시장을 제패하려고 하는 중국과 당연히 대결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TPP로 하는 것은 일본을 앞세워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아시아 시장 한마디로 점령 전략이다. 이렇게 점령 전략. 네, 현재 일본을 비롯해가지고 11개국이 참여하고 있고요. 네. 중국은 또 그에 대응해서 RCEP라고 그래가지고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이라고 해서 중국을 비롯해서 또 현재 16개국이. 그래서 지금 현재 동아시아 가장 세계에서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그 동아시아 시장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한마디로 쟁패를 벌이고 있다. 패권 다툼. 네, 패권 다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영 교수님. 일단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두 개의 메가 FTA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TTIP, 그러니까 EU와 미국과의 FTA죠. 네. 또 다른 한편이 이제 TPP. 그래서 이게 두 개의 그 메가 FTA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른바 그 에이시아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세계 전략, 아시아 전략이죠. 그 리밸런싱 전략과 이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게 아시아 쪽에서 보자면 TPP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에 이 아시아가 이렇게 편입돼 있다. 이런 인식, 그 인식에서 출발하면서 이제 잃었던 영향력 내지 영향권을 복원시키겠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TPP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 견제를 어쩔 수 없이 네.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어떤 힘을 다시 한번 과시해보겠다 이런 걸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일본 가서는 지금 성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스처는 많이 했더라고요. 신조 이래가면서 그 스시집에서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 협상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오정근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 가서는 이제 일본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그야말로 대리해서 네. 일본을 앞세워서 TPP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또 일본대로 현재 그 아베의 국내 정치적인 입지가 있기 때문에 양보하기 힘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TPP에서 일본 그 농산물, 특히 돼지고기 시장 관세를 낮춰주고,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안전 규정을 통과한 자동차는 일본에서도 통용되도록 이렇게 해달라 하는 얘기고요. 반면에 일본은 현재 미국의 자동차 수출할 때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거를 철폐해달라 네. 이런 얘기인데 두 개가 다 오바마는 이번에 11월 중간 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둘 다 서로 그냥 양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정치인 입지인데 그래서 서로 양보하라 그러다가 어제 보니까 네. 서로 내가 지지율이 낮으니까 양보해달라 서로 네. 그러다가 오바마가 일본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공동성명을 작성하지 못할 정도로 결국 그랬죠. 일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제 생각으로는 오바마의 여러 가지 그 행적이나 과거 일본의 입장을 미뤄볼 때 이번에 오바마가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네. 그야말로 굉장한 피난을 무릅쓰고도 아베노믹스라는 초저환율 네. 저엔 정책을 할 때 이걸 미국이 전폭 지지했기 때문에 오바마가 계속 반대만을 할 수가 없고요. 조만간에 어느 정도 일본 내에서 네. 여론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은 아마 그 미국과 합의를 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있습니다. 이혜영 교수님, 제가 보기에는 일본을 굉장히 많이 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굉장히 그렇잖아요. 어제도 생각구 얘기도 언급해주고 그랬는데도 일본이 이렇게 안 굽힌 건 협상을 잘했다고 봐야지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일단 일본 쪽 입장에서는 네. 미국의 자동차, 그러니까 미국의 약점이죠. 네. 그걸 쥐고 있고 마찬가지로 미국은 일본의 약점인 그 농산품, 오개품 네. 서로 쥐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게 아주 고도의 국내 정치적인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한쪽도 쉽게 여기서 그 타결을 짓기는 매우 어려운, 특히 선거가 이제 오바마 같은 경우 중간 선거를 앞두고 네.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힘들 거로 보이고, 최근에 어디 소식통에 보면은 일본 쪽에서 이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세 40%, 약 40% 됩니다. 그거를 이제 한 9% 정도까지 내릴 수 있다 하는 이런 보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루머다. 네네. 그런 지적들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특히 쌀 같은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에 쌀이 또 이 관세가 엄청 높지 않습니까? 770%까지 그렇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쌀 부분을 이게 밥쌀용 쌀하고 가공용, 예를 들어 사케 만들 때 쓰는 그런 관세는 그다지 높지가 않아요. 그런 가공용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 양보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예상을 하고, 특히 일본이 쌀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쌀이 또 있으니까. 방금 지금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TPP에 그러니까 우리도 다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우리는 이제 관심만 표명을 했는데 이런 관심만 표명한 상태가 아니라 일본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도 이렇게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럼 정상회담에서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고 얘기를 해야지 될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TPP에서는 그동안에 지난번 정권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 남한의 안보만 생각하면 미국의 안보 우산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또 북한의 핵 억제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추진하는 RCEP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생각하고 하면은 또 미국의 TPP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의 전략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중국과도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한다. 네.
그 대신 TPP와 RCEP는 좀 유보적인 자세를 갖는다. 이런 그 전략을 네. 추진해 왔는데 작년 11월에 와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그 TPP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것이 약간 그 이제 그동안의 중립적인 추가, 네. 좀 미국 쪽으로 약간 기울은 그런 이제 느낌을 주는데 이것이 하여튼 우리나라로 봐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그 미국과 중국 간에 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속에서 특히 북한이 저렇게 계속 핵실험을 하고 있는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뒤늦게 이제 너무 우리가 그렇게 오랫도록 저울질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작년 11월 29일 날 관심을 표명했지만 이미 그때는 벌써 현재 11개국이 상당히 깊이 이제 협상에 들어갔고 그랬죠.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또 단 나머지 11개국과 다 협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예. 왜냐하면 그 오바마가 이 TPP를 완료하려고 하는 그 목표가 시일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우리나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TPP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당장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발을 들여놓게 되면은 또 한편 중국과의 FTA, 그 다음에 중국이 추진하는 RCEP에도 네. 할 수 없이 또 가입해야 되는 그런. 두쪽 다 발을 담궈야 되는 그럴 거예요? 수밖에 예. 없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현재 여러 가지 입장이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한미 FTA를 압박을 하면서 성실하게 이행해라. 이 말이 사실 전 굉장히 거북하게 들리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요구 조건을 까다롭게 걸고 있어요. 그것도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TPP를 해야 되나요? 이혜영 교수님? 글쎄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TPP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첫 번째 스텝이 꼬였어요 이미. 네.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우리는 미국이 주도한 TPP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들어가서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 협상 참여죠. 네. 참여를 기대하고 뭐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가입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 내지 나머지 미국 포함 12개국하고 다 예비 협상을 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들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참여를 하려고 하다가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부 쪽에서. 네. 이미 작년 10월 달에 그렇죠. 자기들 그 어떤 그 예. 정상회담에서 이제부터 제 다른 나라가 들어온 건 오케이. 그러나 들어올 때는 가입을 해야 된다. 네. 그걸 이미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도 충분히 여전히 뭐 협상 참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첫 스텝이 이미 꼬였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그 입장료 문제는. 네. 예, 이미 뭐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 뭐 예. 대부분 언론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특히 TPP가 기타 다른 FTA 협정물이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흘러나오고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이제 국영기업 챕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국영기업이요? 예, 국영기업 말하자면 공기업이죠. 네. 그러니까 별도로 한미 FTA에 없던 별도로 국영기업이라는 챕터가 들어가 있고 그 경우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그 산업은행 우리 같은 경우 예, 산업은행 예. 그다음에 뭐 우정사업본부라든지 예. 농협, 수협, 축협 등등 이런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 이게 어떻게 잘못하면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미 FTA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뭡니까 저탄소차 그 네. 협력금 이거 없애라. 네. 뭐 지금 우리 벌써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GMO 농산품, 그다음에 쌀, 쇠고기 네. 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월 달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오바마 입장에서는 뭔가 한국에 와서 네. 일본에서 사실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빈손이죠. 네, 근데 예. 여기 뭐 좀 들고 가야 돼요. 뭐 그 대신 이제 뭐 이 대한제국 국세도 갖다 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까지 뭔가 배달 택배비를 네.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단어 하나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단어로 나와서 공개가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박 대통령이 말 한마디, 뭐 표현 이런 것을 미국에 조금만이라도 유리하게 하면은 우리 정서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글쎄요, 지금 당장 그 워딩은 뭐,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정부에 있는 협상을 담당하신 분들하고 가끔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네. 국회나 이런 데서, 이분들도 사실은 그 우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TPP 같은 경우에 가장 그 이분들이 정부 내에서 협상한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네. 첫 번째. 비용을 따져야죠. 예, 두 번째. 예. 그렇다면 들어가서 어떤 이익이 있냐. 네. 우린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과의 관계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려가 큰 거죠. 오정근 교수님, 그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무역 적자가 엄청나다. 뭐 자동차 얘기는 뭐 예전부터 계속했었고,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뭐랄까요? 이렇게 가진 자가 자꾸 우리를 누른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이제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현재 미국은 또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현재 그동안에 2008년 이후에 해왔던 양적 완화 정책 네.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돈을 거둬들이려고 하잖아요. 그 돈을 거둬들인다고 하는 것은 달러화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달러화 강세가 되면 자연적으로 무역 수지가 안 좋은데 문제는 미국이 지금 현재 금년에도 무역 수지 적자가 한 5천억 불 정도 나오고 네. 앞으로도 계속 더 확대될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돈은 거둬들여야 되는 시점에 와 있고 무역 수지는 적자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미국의 딜레마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 FTA 얘기가 나오는데 한미 FTA를 체결하기 전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난 6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우리나라가 대체로 대미 흑자가 네. 한 80억에서 90억 불 났었어요. FTA 이후에는요? 예, 근데 FTA 이후에는 2012년 3월 15일 날 발효가 됐거든요. 네. 근데 2012년에 151억 불 흑자가 났고요. 네. 2013년은 205억 불 흑자가 났어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부품이 네. 수출이 165% 증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출은 계속 증가했어요. 2012년에 4.1%, 작년에 6.0% 증가했는데 수입은 감소했어요. 네. 2012년에 2.8% 감소하고 2013년에 4.2% 감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 봐서는 이게 뭐냐, 이제 미국의 업계에서는 특히 이제 그런 불만이 나오는 거죠. 자동차 나오는데 업계니 뭐. 더구나 이게 그렇겠죠? 미국이 지금 네.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화도 강세를 갈 수밖에 없는 속에서 적자가 늘어나는데 한국 쪽에서 한미 FTA 했더니 이 무역 적자가 제가 보니까 한 그냥 연간 보통 8, 90억 달러 하던 것이 이제 200억 달러까지 이상? 올라가 버렸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불만이 많은데 이거를 또 이 불만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오바마에서는 네. 입장에서는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근데 왜 우리만 그런 그러냐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방금 오 교수님 말씀하신 그 통계 자료가 네. 아마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한국은행 자료인데 여기에는 네. 이제 IMF 국제수지 매뉴얼 6판에 따르면 이 수치가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2012년에 무역 수지 흑자가요? 흑자가 예. 한 200억 달러 돼요. 2012년에. 네. 그런데 이 내역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우리가 상품 쪽에서 한 250억 달러 흑자를 남겼는데 서비스 쪽에서는 한 118억 불, 한 120억 불 정도 적자가 납니다. 우리는 네. 만성적인 적자 국가예요, 서비스 쪽은. 그런데 이 경상수지가 이렇게 또 더 흑자가 많아지는 건 사실은 우리 외환보유고에 섞여 있는 그 채권, 네. 미국 채권에 대한 이자, 배당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됩니다. 네. 그게 한 80억 달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상품하고 서비스만 놓고 본다면 네. 그렇게 해도 한 100억 달러, 150억 달러 더 많은 흑자를 남긴 셈인데 이건 아까 교수님 분석하신 대로 네. 이 불황형 흑자죠. 그렇죠. 말하자면은 수입, 수출이 예. 조금 늘었는데 수입이 줄어가지고 줄어서, 생기는 예. 그런 건데 이제 따지고 보면 그 이전에는 이제 서비스 쪽 적자하고 상품 쪽에 이 흑자가 대충 똔똔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상품 쪽에 수입이 감소하면서 이게 오히려 흑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참 좋은 지적 중 하나가 이번에 새로 이제 편제되는 국제수지 통계 그 매뉴얼이 좀 앞으로 한국을 더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제 되죠? 예. 이번에는 근데 수출을 그러면은 우리가 네. 한국에서 국경을 넘어서 이제 수출을 강조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투자해서 공장들이 많잖아요. 저 뭐 엘라바마에 네, 현대차 그렇죠. 공장이 있고 공장이 뭔가, 많은데 예. 이번에 새로운 매뉴얼은 정말로 좀 특이한 것이 네. 거기서 가공될 때까지는 한국 제품을 간주를 해요. 네. 그리고 거기서 미국인에게 판매되는? 팔려 나가는 그 순간 수출로 간주하다 보니까 네. 한마디로 미국에서 가공되는 프로세스 그만큼 수출이 증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구나. 우리나라 지금 이제 전체 무역 수지 네. 전체 무역 수지 적자가 한 150억 달러, 200달러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IMF 매뉴얼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요. 왜냐하면 이건 그런 우리나라에서 면이네요. 고용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네.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중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데 우리나라 국제 수지가 네. 늘어난 걸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과거에 한일에서 압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살짝 광고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휘센을 켜보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차갑게 불어오는 빠르고 힘센 바람이 당신을 알래스카의 자연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LG 휘센. 한화도시개발 리포터 김세연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에 나와 있는데요. 시와 반월공단에서 톨게이트 하나거리. 우선 입지 좋고요. 경기 남부에서 3.3제곱미터당 150만 원대 산업단지. 이거 시의원님들 서두르셔야겠는데요.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분양문의 1599-0170.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 YTN 라디오가 상암시대 개막과 함께 오는 28일 봄 개편을 단행합니다. 시사의 달인 신율 명지대 교수가 YTN 출발 새 아침의 진행을 맡아 오전 7시 청취자 여러분의 아침을 힘차게 엽니다.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강주연 변호사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비평을 통해 시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생활경제 프로그램 궁금해요 경제생활에서는 알아야 하고 알면 힘이 되는 경제 관련 궁금증들을 세무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들이 그날그날 해결해드립니다. 낮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정오에 만나는 음악 뉴스쇼 뉴스 FM 진미선입니다에서는 YTN만의 뉴스 콘텐츠와 감미로운 음악을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는 28일 YTN 라디오 봄 개편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복교육도시 서울 홍보대사 박상원입니다. 학생은 행복하고 스승은 존경받는 곳, 교육 소통이 원활하고 학교가 아름다운 곳,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도시 서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고민과 생각을 이해하고 학교의 담장을 낮춰 학교 안팎에서 마음껏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찬스를 맛보리 맥콜.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지금 바로 달아줘. PFR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1 프로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야.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아마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다 열띤 또 토론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도 그것과 관련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오정근 아시아 금융학회장 그리고 한신대 이혜영 교수 두 분과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경제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3부에서 다 못했던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고 갈게요. 한국이 미국에 너무 많은 이문을 남기고 있다가 지금 미국의 불만이잖아요. 그 관련해서 이혜영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려던 참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통계 산출 방식을 바꾸면서 이게 확 늘어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GNP 개념을 사용하다가 한 90년 전후 해가지고 GDP 개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GDP 개념이 또 문제가 많아요. 이거 자체도. 그런데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제기된 그와 그 사이에 문제점 때문에 IMF 쪽에서 이런 국제 수지 통계 산정 방식을 바꾼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오 교수님도 방금 지적하셨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도입을 했냐? 네. 장부상으로만 수치가 팍 늘어난 거지.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MF에 미국 지분이 많기 때문일까요? 아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계 자체가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IMF 매뉴얼이 나와서 이거 사실 도입한 나라가 아직 몇 나라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도입되기 전에는 우리 경상수 적자가 한 640억 달러 정도 전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입한 이후에 계산해 보니까 790억 달러가 됐어요. 약 150억 달러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환율 결상 압력이 근데 미 재무부 보고서에서 계속 한국 환율을 언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꼭 지금 도입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그러게요.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제가 관료분들 만나면은 꼭 여쭤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들 들어봤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면도 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 오바마 대통령을 맞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이 편치만은 않을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열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상들은 또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TPP와 관련해서는 아까 좀 애매한 입장이다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그 얘기를 들어주고 하려는 그런 건 아닐까라는 좀 걱정은 되거든요. 이혜영 교수님.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이 TPP 관련해서 분명히 하는 쪽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하는 쪽으로. 네, 하는 쪽으로 돼 있지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TPP가 사실상은 한일 FTA입니다. 예, 뭐 딴 나라하고 멕시코를 뺀 나라하고 다 이미 뭐 이렇게 FTA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캐나다, 호주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일 FTA를 지금 우리가 할 만큼 어떤 역량이 되냐는 게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TPP에 굉장히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는 게 현대 기아차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가 우리 시장에 관세 없이 들어온다 할 경우에 제일 짜증나는 건 현대 기아차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 TPP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려면은 이 현대 기아차를 설득을 해야 돼요. 다른 어떤 보상을 하든지. 근데 그렇게 될 경우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요. 사실 환율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밖에서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고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엔화를 그렇게 떨어뜨려 놨으니까 그런데 이것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은 그럼 자동차 제조업 쪽에 특히 전 TPP 관련 제일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이게 가뜩이나 우리 같은 경우에 서비스 쪽 어차피 적자예요. 서비스 수지는. 그런데 이제 상품 쪽에 흑자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 셈인데 그런데 일본은 우리의 가장 큰 이 상품 무역 적자 국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정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환율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지금 현재 2012년 6월 이후에 원달러는 14% 절상이 되었고요. 엔화는 이제 달러에 대해서 24%나 절하가 됐기 때문에 원화는 엔화에 대해서 49%가 절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시장에 자동차를 내다 팔 때 일본 자동차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격이 싼 49%를 싸게 팔아도 전에하고 전에하고 똑같은 이익 수준이거든요. 반면 우리는 이제 일본에서는 그만큼은 싸게 안 팔리면 좀 깎아서 팔기 때문에 한국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하고 그래서 작년 3분기부터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지금 어닝 쇼크라고 그래가지고 주가도 안 오르고 왜냐하면 기업들 손해가 자꾸 나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큰 문제는 이번에 작년 9월 달에 발간된 미국 재무부 보고서 그러니까 이번 4월 달에 발간된 미국 재무 보고서라는 게 이제 그 재무부가 항상 주요국 몇 개국에 대해서 그 나라의 대외 정책과 환율 정책을 평가해서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항상 중국을 공격해서 관심을 끌었는데. 네. 근데 이제 한국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원화 가치가 우리는 지금 원화 가치 이렇게 절상돼 가지고 지금 현재 1,030원 되는데 보통 한 1,120원, 1,130, 40원 돼야
어떤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데 네. 지금 1030주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 손해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재무 보고서는 한국 원화가 2 내지 8% 더 절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치까지 제시를 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이 이번에 예. 아마 오늘 그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아마 될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미국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좀 설명을 예. 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중 하나가 작년에 아까 우리 통계도 바뀌고 해가지고 790억 달러 흑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네. GDP의 약 6%인데 지난번 서울 G20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이 글로벌 이제 그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GDP의 4%가 넘는 국가는 정상수지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까 우리나라 이게 790억 달러 흑자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해서 된 게 아니고 네. 우리나라 수출은 과거 10년간 연평균 15% 증가하는 국가였는데 네. 작년에 2.1%, 금년에 2.2%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은 증가율이 떨어졌는데 네. 경기가 안 좋아서 수입이 수입이 감소가 돼. 예. 이번에도 그 한국은행 발표 경기 성장이 발표 때 논란이 됐지만 설비 투자가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주로 약 70%가 예. 중간재나 이런 건데 설비 투자가 안 되니까 수입이 안 돼 가지고 네. 흑자가 난 거거든요. 근데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예. 원화 절상까지 더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타격이 크기 때문에 오늘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이걸 갖다가 그 미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러니까 협조를 저는, 구하는 예.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협상력이잖아요. 사실 이게 정상들끼리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오바마도 얘기하잖아요, 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정말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는 게 협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실무진에서도 엄밀히 좀 말하면 협상력이 신문진이라고 있었으면 그런데 이제 좋겠어요. 장관들급이죠. 예. 그렇죠. 장관 수석급에서 벌써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미국에 따로 동반에 따라오는 네. 그 실무진들하고 충분한 얘기가 돼야 되고 그 전에 G20 재무장관 회의나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런 부분이 논의가 네.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이 뭐 가서 괜히 다른 소리 해봤자 미사일 네. 필요 없고 우리나라가 불황행 흑자 때문에 흑자가 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원화 절상 압력받게 되면 투자가 더 안 돼가지고 네. 더 안 돼서 불황행 흑자가 더 늘어나요. 그래서 저희가 스피커를 지금 청와대 쪽으로 좀 틀어놔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한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협상력에 대한 좀 평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오랫동안 쭉 지켜봐온 입장에서 보자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좀 협상을 우리 정부 협상들이 잘해요. 기본적으로 잘 하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특히 한미 FTA 협상은 좀 많이 못했죠. 많이 문제가 있는데 물론 정부에서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안 했고 안 하죠. 예. 예. 뭐 제가 한 10년 가까이 지적해온 바 네. 분명히 한미 FTA 협상이 잘못된 거다. 예. 그리고 과도하게 미국형 FTA 모델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지금 뭐 국회에서 ISD 같은 것도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저도 거기서 뭐 야당 추천 그걸 해서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보면은 근데 우리가 지금 중국과의 그 BIT 투자협정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협상을 잘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또 보면은. 그러면은 뭐 이게 그냥 미국에게 있어서만 협상력이 좀 약하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봐도 문제는 돼요? 또 네. 우리보다 또 조금 이렇게 경제력이 많이 떨어진 나라한테 가서는 또 합니다. 협상을 잘해요. 그런데 왜 미국에만 가면 그러는지. 약한 그런데 자에게. 미국 입장에서는 또 아까 미국 입장에는 또 이렇게 흑자가 자꾸 증가하니까 예. 그 부분이 그런데 제가 흑자 미국에서 아까 이제 200억 달러 흑자 증가한 요인을 네. 분석한 자료를 좀 봤는데 만약에 한미 FTA가 없었더라면은 그리고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었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설비 투자가 더 안 됐으니까. 네네. 그런데 그나마 한미 FTA 때문에 미국 제품이 한국에 좀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수입 경선 흑자가 요만큼 났다. 그런 더 분석이 있어서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어쨌건 이번에 그 흑자 따져봐야 때문에 되겠는데. 그런 그 분석 네. 그 예. 흑자 때문에 이번에 한미 예.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네. 한미 FTA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불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예.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그러니까 문제.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을 그렇죠. 하는 우리도 것.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두 번째로는 환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미국이 계속 연이어서 재무 보고서에서 한국 환율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를 했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우리 더 많이 우리보다 거의 2배나 절하가 됐는데도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 일본을 지지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지지해줬죠. 왜냐하면 예. 그거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은 아시아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일본을 네. 간주한 거죠. 그럼 우리도 한미 동맹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좀 네.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또 아베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안보 같은 것을 그러니까 뭐 북핵, 안보, 한미동맹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 뒤처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우려되는 거죠. 우리가 예. 천안함 때 우리가 한미FTA 재협상했지 않습니까? 네. 한쪽에는 천안함, 한쪽에서는 한미FTA 재협상. 그래서 그렇죠. 미국이 요구했던 재협상의 이슈 다 떨어졌어요. 다. 네.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지금 TPP 협상에서 미국의 약점을 쥐고 있어요. 자동차라고는. 근데 우리는 TPP 협상에서 미국의 그런 어떤 바게닝 칩 혹은 위닝 샷이랄까요? 그런 게 없습니다. 한미FTA 다 써먹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예를 들어 뭘 요구를 한다면은 사실상 받아주는 거 외에는 다른 뭘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게 우려되는 거죠. 우리가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네.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 조건을 완전히 무시를 할 경우에 당연히 우리가 안보의 문제가 생긴 거죠.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핵을 개발하고 그러고 반면에 또 북한을 실질적으로 미국은 계속 경제 제재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크리미아 반도 사태도 보면 미국은 엄포 놓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외교력을 그런 식으로 발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불만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이 자꾸 이렇게 근데 미국이 왜냐하면 손살 끊는 이유가 미국이 국방비를 줄였죠. 재정이 안 좋으니까. 이게 우리가 딜레마가 뭐냐면요. 미국하고 우리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북핵 문제를 놓고 보면은 우리는 중국의 레버리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반드시. 근데 우리가 중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미국은 또 중국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편차가 있는 거죠. 온도차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무조건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중국 편에 가서 설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라기가 찢어지는 거죠. 가라기가 찢어지는. 지금이 이것을 말씀대로 우리 한반도의 외교, 안보, 경제 지행이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미국에 의존해 왔다. 이제는 북한 때문에 중국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TPP에 너무 섣불리 들어간 것보다는 RCEP하고 일단 한중 FTA 먼저 치중을 하고 그건 왜냐하면 중국도 우리가 한미 FTA 체결할 때 그걸 받아줬거든요. 그리고 한미 FTA를 했기 때문에 미국도 한중 FTA를 이해를 하거든요. 그걸 하면서 RCEP와 TPP를 어느 정도 좀 균형 있게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오늘 오바마의 기자회견을 제가 중앙일보에서 한 기자회견 읽어보니까 인터뷰. 인터뷰 읽어보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면 인터뷰라고 그러는데 좋다. 한국이 중국과 친밀해지는 것은 지정학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이해를 한다. 다만 안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중국에 더 가까워지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방문하면서 금년중에 FTA를 다일자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좀 그렇게 썩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행간을 읽었거든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이게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정말 지혜로운 대처. 그러니까 이번에 너무 성급하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하기보다는 한중 FTA 먼저 치중을 하고 그럼 양쪽에 밸런스가 되죠. 서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이 주도하는 것과 미국이 주도하는 곳에서 굉장히 균형자적 입장을 가져가면서 어제 대구대 김양희 교수님도 오정근 교수님이랑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TPP를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라기보다는 한중 FTA에 무게중심을 두고 가는 게 우리로서는 알맞지 않겠느냐.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PP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상의 한일 FTA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자동차 때문에 이제 우리 현대기아차가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 사실 좀 난감할 겁니다. 현 정부로서는.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게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무역의 이익을 가장 큰 부분을 중국에서 갖고 오잖아요. 근데 안보는 이제 미국에 기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너희들이 뭐 하는 거냐. 아까 우리 오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좀 뭔가 좀 불쾌하다 이거 아닙니까? 사실 메시지는.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니 여기서 이익은 다 빼가면서 또 저희가 저기 붙어 있냐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좀 얄밉죠 중국 입장에서. 그렇겠죠. 지난번에 천안함 사태 때 중국의 태도가 그걸 보여준 거거든요. 천안함 사태 때 이제 확실하게 물론 북한 소행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확실하게 남한 지지를 안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 이유가 그 행간을 제가 또 다른 루트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바로 그 문제였거든요. 너무 미국이
기울어 있는 거 아니냐. 장사는 우리한테 하면서.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죠. 이게 흔히들 말하는 연미 화중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과도 연대를 해야 되고 중국과도 친하게 지내야 되는. 정말 이게 우리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막 약소국가의 서름인데.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워낙 서로 그렇죠. G2 시대에 G2 시대니까. 그 G2라는 두 개의 거대한 나라를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어떤 사람과 얘기하다가 스위스가 유럽의 그 강대국수가 어떻게 살아왔나를 연구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는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그렇게는 또 안 되는 게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남북 관계를 우리 스스로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딴 것도 풀려요. 그러게요. 쉽지 않은 문제인데 결국은 또 이런 그 우리나라 안의 문제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꾸 오바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하고의 관계를 나쁘게 갈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의 그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도 돈독하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될 텐데 그게 오늘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마의 아시아 정책의 핵심이 리밸런싱 아닙니까? 균형을 다시 잡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밸런스 오브 파워, 힘의 균형을 복원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중국 견제 혹은 반중 이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 기본적인 전략적 기조하에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양쪽 타고 다 같이 잘 지내냐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딜레마죠, 진짜. 고도의 그 고차원 방정식이 필요한데 제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천안 사태 때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이 외교란 것이 공식 외교가 있고 비공식 외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 우리가 미국의 그 안보 우산에 기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대해서 비공식적인 전문가들과 정말 관시죠. 중국의 관시. 관계인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 중국에 좀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부탁을. 그다음에 또 우리가 중국과 이런 FTA다 중국과 또 친밀하지 북한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입장을.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 엄포 외에는 한 게 별로 뭐 많이 하지만은 육자회담이나 이제 경제 제재만 갖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또 미국에 대해서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도 그 부분에서 또 이해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각적이고 고차원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경제 외적인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게 한중일 삼각 군사 동맹 아닙니까? 그걸 밀어붙이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계속 일본 편을 들어주는 거고 중국하고 갈등이 있을 때. 근데 만일 이게 한미일 한중일이 아니고 한미일 죄송합니다. 한미일 한중일이 되면은 저희도 좋죠. 삼각 동맹인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중국으로서는 이건 이만저만 이 짜증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해야지 계속 되니까. 강하게 미국도 끌어당기고 있어 우리를 들어와라 삼각 동맹에. 근데 우리 같은 게 들어간 순간 중국 관계가 이게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입니다. 그걸 TPP 일단 한중 FTA만 치중하고 RCEP나 TPP는 거의 균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금 그런 지혜가 그러니까요. TPP에 우리가 안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놓지 않겠다는 그런 것들을 어떤 공식 비공식 채널로서 다 보여줘야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이 여기서 진짜 외교와 협상력이라는 게 드러날 것 같아요.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경험자 두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마무리를 그렇게 합니다. 오바마의 방안은 뭐뭐뭐다. 이렇게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느 분부터 하시겠어요? 오바마의 방안은 오정근 교수님. 미국의 입장에서는 고차원적인 동아시아 전략이다. 고차원적 동아시아 전략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동아시아 시대의 외교로 시험대다. 시험대. 이렇게 판단. 알겠습니다. 이혜영 교수님. 글쎄요, 오바마 방안은 반갑지는 않지만 어떻게 따뜻하게 이렇게 좀 반대를 해서 이른바 국세 택배 비용은 좀 지불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택배비가 미국은 좀 비싸요. 아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오바마 방안에 따른 한미 경제 의제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한신대 이혜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지섭 아카페라를 마시다. 깊고 진한 아라비카 원두로 부드럽게, 향기롭게, 감미롭게 그렇게 아카페라. 부드럽게 커피에 녹아들다. 햇살이 좋은 날 아카페라. 빙그레 포카리
포카리 스웨트 블루라벨 캠페인. 라벨을 벗기는 것만으로도 재활용은 더 많아지고요. 지구는 더 깨끗해질 거예요. 게다가 행운의 선물까지. 블루라벨 대단하죠? 지금 블루라벨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스웨트. 행사 기간은 8월 17일까지.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지금 휘센을 켜보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차갑게 불어오는 빠르고 힘센 바람이 당신을 알래스카의 자연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LG 휘센. 네, 오늘 이 방송이요. 남대문 사옥에서 생생경제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물론 생생경제는 계속됩니다. 상암 사옥에서 새로운 시대를 개막을 하게 되는데요. 새 사옥에서는 새로 고침을 좀 할 예정입니다. 약간 개편이 되고요. 더 알차고 중심 있는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요.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또 실종자 그 수색 작업에, 구조 작업에 힘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사옥에서 수고해주신 분들 쫙 나열을 할게요. 구성작가 송경순, 조아름, 프로듀서는 이은지, 그리고 기술감독님 안홍진, 이한님이었고요. 저는 김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